주역이라는 어떤 좀 더 그 근원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 명리라는 이제 그 책을 이제 썼을 때 그때 이제 알았던 것이 이제 그 음과 양이라는 이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양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실 이제 주역에서 온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명리하고 이제 주역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역의 원리는 사실은 그냥 주역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이제 모든 정치, 문화, 뭐 경제, 이 모든 것에 다 이 근원적인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반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이제 분자생물학 이런 책들을 읽는데, 그 책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 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내가 이 세포가 모여서 어떤 구성 물질을 이루고 내가 이제 이루어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분자생물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구성 요소가 모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냥 그 흐름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계속 어떤 모여서 그 물질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만 흐름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의 세포도 지금 이제 계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포가 계속 지금 탈각되면서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다 없어지죠. 그래서 뭐 간세포도 얼마 있으면 다 사실은 새로운 걸로 이제 끼우고 있는 건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나란 존재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어떤 구성물 그 자체가 계속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동양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원리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음양이라는 원리는 그냥 흐름만 있다. 계속 그 흐름만 있는데 그 변화에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이제 계속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흐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계속 어떤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비워지는, 그리고 다시 채워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그 반복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음과 양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는 그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뇌과학에서는 이제 그게 또 진동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이 펼쳐지고 또 보여지고 꽉 채워지는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양이라고 해요. 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볕 양자 라서 이제 낮을 의미합니다. 낮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낮이 정점에 이르면 이제 밤이 되죠. 밤이 돼서 이 음으로 이제 이 밤으로 이제 변하는 걸 이제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원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이제 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더 이상 더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춰서 쉬어야지 되는 거죠. 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점에 올랐을 때 다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어떤 운동을 이제 하는 게 음과 양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자연의 이제 원리를 계속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쉽진 않죠. 내가 계속 이제 잘 나가고 싶고 계속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다닐 때는 계속 이제 뭔가 더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몸이 되게 좀 망가지면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한 조금 1년 정도는 좀 휴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연구실에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2009년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저한테 휴식이 되면서 또 다른 또 길을 이제 열어줄 줄은 몰랐죠. 그 당시는
다 모든 게 멈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어쨌든 회사를 다니다가 멈추니까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내 몸이 아픈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를 굉장히 하여튼 뭐 긍정적이지 못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주역에서는 이런 주역의 원리로 보자면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차게 되면 그 다음에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주역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고 뭐 정말 이제 지금 뭐 너무 절망적이야 상황이. 근데 이럴 때도 이 자연의 이치는 그때야말로 이제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음양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하고 흐름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디 바닥을 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어떤 정점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매트릭스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내 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그런 거죠. 지금 이 바깥에 이제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저렇게 뭔가 자기를 무성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이 가을과 겨울에 맞도록 자기를 변신시켜야만 또 다시 안에 그 내적인 축적을 통해서 그 에너지로 다시 봄의 새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의 이제 그 일부이면서 자연의 원리에 사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간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근대 교육을 받았고 근대 교육은 어떤 이제 목적지가 있고 네가 열심히 해. 그리고 뭐 이 환경이 변화한다? 이런 설정은 절대 하지 않죠. 그냥 모든 게 네 탓이고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환경은 고정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금 새벽, 오전, 오후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나라는 존재도 계속 변화하면서 그 변화가 지금 그 변화의 출렁거림이 마주치면서 사실 보강작용도 하고 또 이제 이 소멸도 하면서 같이 출렁이고 있는 그러면 이제 그 변화를 사실 이제 내가 포착해내고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주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출발점은 이 양과 이 음의 운동, 크게 봐서 양과 음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음의 운동은 이 양과 음의 운동을 사실은 이제 크게는 이렇게 양과 음의 운동인데 이것을 이 양적인 뭔가 발산하고 그 다음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밝고 강건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양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짝대기 한 개로 표현을 이제 하게 돼요. 짝대기 한 개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유연한 강한 거에 반대되는 유연한 이런 어떤 이 기운들을 이제 이렇게 중간에 비워진 것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낮과 밤으로 본다면 낮 안에도 오전과 오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오전과 오후로 나눌 수 있고 밤도 이제 저녁과 또 더 깊은 밤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낮과 밤이라는 큰 운동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양이라는 것을 낮이라고 놓고 이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양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낮이라는 것 안에서 이제 그 오전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오후로 이제 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지금 밑에 이제 이렇게 음이 있고 얘를 양 더 앞쪽에 있는 이제 그 뭐 저녁 그 다음에 더 깊은 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녁에 그러니까 참 이 오전에 해당되는 것도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두 개로 나눌 때는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또 나누게 되면 이제 똑같이 이 상태에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도 그림이 좀 이상하게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똑같이 이 안에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음에서 양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4개가 됐고 4개에서 8개가 됐고 또 이것 안에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의 n승으로 계속 나누게 돼요. 2의 n승으로. 지금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8개에서 또 이제 1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개에서 32개. 그 다음에 32개에서 64개까지. 예.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근데 사실은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하지만 주역은 64궤까지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64개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음양이란 이 파동을 마치 이것을 64개로 나눈 것과 같아요. 이 64개와 나눈 것과 같아요. 그럼 이 변화의 상황들을 지금 이제 그 인간사와 함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상황이야? 라고 이제 이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4궤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8개로 이제 일단 나누어진 것들이 이제 이게 가로로 8개,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8개에서 사실은 8864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떤 이 3개로 된 짝대기와 이제 이 가로로 된 것과 세로로 된 것이 만나서 사실은 이제 이 짝대기가 이제 6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6개가 어떻게 보냐면 이 하나의 이제 이걸 궤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이제 파동이 그려지게 됩니다. 파동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가서 이 세 번째쯤이 사실은 어떤 정점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지금 이 변화로 넘어가는 게 요 3궤에서 4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하루로 치면은 낮이 지금 계속 될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밤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매일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낮과 밤은 진짜 전혀 다른 시공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될 것 같이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도 내가 경험한 게 계속 전부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착각일 텐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짝대기가 어쨌든 6개가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공부를 지금 이제 차분차분 나중에 이제 하실 거여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사실 이제 얘기는 안 해드릴 텐데 전체 이제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 궤 안에 이런 하나의 파동이 그려지면서
이제 이 기승전결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요 앞에 세 줄, 이제 뒤에 세 줄, 요것들을 이제 효라고 하는데 어쨌든 3효,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어떤 정점에서 다시 이렇게 수렴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산풍고의 이제 상황, 내가 어쨌든 이 썩는 상황. 그때 저는 막 제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았어요, 제가. 회사 그 다니는 막판에.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너무 저를 긍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전혀 이제 갖지 못했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누구나 아니면 이제 뭐 그게 내가 내적으로 그렇게 느끼든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또 그렇게 느껴지든 어떤 상황들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요 효들이 지금 이제 그 이 전체 흐름을 지금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제 인생의 주역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그 세분화하면서 이걸 고라는 상황을 이렇게 6단계로 쪼개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급하고 또 좀 되게 거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고미숙 선생님이 저한테 거친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이 주역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거칠고 막 뭉태기로 세상을 막 보는 이제 저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화두긴 했어도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역 매트릭스에 딱 들어오면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6개의 단계로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 클로즈업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아직 지금 이 주역을 이제 보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감으로 안 오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 함께랑 이제 기맥계를 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이제 이 64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8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이 8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까 발산하고 수렴하는 이 운동성에서 세분화한 8개죠. 이 8개인데 이거를 자연의 변화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대기 이렇게 3개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하고 이름을 천이라고 합니다. 하늘. 하늘은 항상 강건하고 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연못입니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위가 지금 음이잖아요. 음은 유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는 강건함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연못이고 얘는 이름을 택이라고 합니다. 택 한자로.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사실 밖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하죠. 하지만 불이 타려면 끊임없이 그 기름이나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수렴하는 어떤 힘이 안에 이렇게 있어야만 지금 이제 밖을 태울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 리라고 합니다. 하늘이면서 참 건이라고 이제 합니다. 천이면서 이제 이름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우뢰예요. 얘는 우뢰인데 이제 얘는 진이라고 합니다. 진. 우뢰를 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 밑에 양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지금 이 양이 밑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튕겨져지 나가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6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시간의 순서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흐름 자체는. 일단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어쨌든 여기서 그냥 이해하실 거는 이 8개를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일단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이건 손이라고 해요. 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물이에요. 물이고 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이랑의 감이 이거예요. 감괴. 물의 괴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구덩이. 예. 그래서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험난하다. 그러니까 감이당은 사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하죠. 그럴 때 지혜가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내가 막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막 너무 편해 심신이 이러면 어떤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런데 계속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원리상 이렇게 어떤 정점에 가면 이 반은 이렇게 내려와야 돼. 휴식을 해야 돼. 이게 원리라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람 다음에 물이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산이에요. 산이고 이걸 간이라고 합니다. 간. 그 다음에 얘는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얘는 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의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 8개 그 다음에 가로 8개 근데 똑같이 세로 8개예요. 세로 이것이 똑같이 이걸 이제 88, 64로 서로 결합한 것이 지금 64궤가 됩니다. 64궤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달고 지금 그럼 8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 전체에 대한 것을 궤사라고 하는데 이 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의 하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개가 이제 이 자연 현상과 함께 그 인간의 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연결돼 있다는 거,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궤로 이제 직접 들어가면서 얘기를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할 궤는 이제 그 택산 31번에 그 택산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4번에 이제 뇌택 귀맥돼 있는. 그럼 얘를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택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요 택이 제가 연못이라고 말씀드렸죠. 택 여기가 이제 택이고요. 그다음에 그 산 이제 여기 산 이제 산 택산 택산 함.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는 이 택과 산, 함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르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갈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한 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 자연의 원리들을 잘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 거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땐 산택함
함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위에서 택산 함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할 때는 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도록 설명을 할 거다. 이것도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거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양이면 한 번 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안에서도 음량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번째가 양이면 두 번째는 음이에요. 첫 번째는 양이고 첫 번째는 네 번째는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래서 원래 항상 첫 번째는 지금 양자리예요. 양의 자리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친구는 지금 음이 와 있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는 양음으로 해서 이 효 안에도 작은 파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걸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이걸 외괴라고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내괴라고 하는데 이 내괴와 외괴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큰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파동. 이어서 이 첫 번째하고 이제 이 내괴의 첫 번째랑 이 외괴의 첫 번째가 서로 지금 짝꿍 관계예요. 서로 짝꿍. 그러니까 서로 지금 호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음과 양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서로 또 호응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서로 호응하는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거를 일일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이제 이 세 개는 다 음과 양으로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고정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잃었다는 거는 사실은 잃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거는 사실 얻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얻었으니까 이제 다른 건 얻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낮이라면 밤은 지금 올 수가 없잖아요. 낮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원리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이제 이런 원리. 이런 원리에 이제 지금 이해를 좀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도 이제 봤으니까 이제 택산함을 보면서 도대체 주역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생긴 거고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산함이라는 것이 이제 31번째, 그러니까 하경 첫 번째에 이제 등장한다는 거. 근데 이제 상경은 이제 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중지곤 땅. 이걸로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상경의 시작입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31번 그 하경은 이제 인간의 이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택산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택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흥한다고 할 때 그 감자 있잖아요. 감자에서 이 마음 심자를 뺀 거예요. 마음 심자를 뺀 거. 이걸 이제 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마음심을 뺐냐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이미 내 마음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무의식 차원에서 이제 만물과 감흥하는 것.
감흥하는 교감,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일은 어떤 이제 감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제 일과 일이, 그러니까 이 상경이 하늘에서 시작했다면 이 하경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물하고 감흥하는가,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낄 감자에서 이제 파생된 글자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사에서 감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그 천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간이 감흥하는 일은 사실은 이제 같은 이치로 보는 거예요. 이 상경과 하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삼국유사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군주의 마음, 사람의 마음부터 이제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가능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늘이 이제 사람이 감흥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제 황과고독을 이제 보살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독거노인들을 결혼시키는 거. 이것도 정치. 이게 진짜 중요한 정치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 만물이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거든요. 만물이 있고, 그리고 만물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있고, 그리고 남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부의 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부부의 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부자와 이제 자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근데 부자와 자식이 이제 아버지와 자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사회는 사실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우리처럼 지금 경제성장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이 만물을 살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신의 관계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 이 왕이 더 우월하고 지금 신하가 더 열등한 게 아니고 각자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듯이 그런 관계,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위치가 다르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죠. 땅이 땅다워야 되고 하늘이 하늘다운 것처럼, 그러니까 왕은 왕다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는 그 적절한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행동, 이런 게 이제 예예요, 예. 그런 게 예의인 겁니다. 그냥 뭐 허례허식이나 뭔가 남한테 이제 이렇게 폼잡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서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때에 맞는 어떤 행동,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예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를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연못이고요. 여기 아래가 지금 산이에요, 산. 근데 여기 보면은 산은 이렇게 불쑥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려고 하는 형상이죠, 산은. 솟아오르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연못은 사실 물은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지금 위에 있어요. 연못이 위에 있고 지금 이 불쑥 오른 산이 지금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어떤 이치하고는 지금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아래 내려왔다는 건 지금 굉장히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고 겸손한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그려보면 이 산 위에 있는 물이니까 그 천지나 백두산 천지나 이게 백록담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산은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내가 나를 비워야지만 지금 그 치고 내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비워야지만 거기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도 사실은 그냥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의 성질을 지금 내려놓고 위에 자기가 가야지만 지금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흥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기질을 지금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비워서 아주 다른 성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감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천지라든가 백록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물이 있다. 이거는 그냥 산 위에 물이 있다로 끝나지 않고 이런 산들은 정말로 이 산이 그러니까 산도 각양각색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산도 있고 뭐 어쨌든 자갈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을 하고 이제 계속 생생불식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데 그렇게 감흥을 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으면서 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요 짝대기 지금 6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괴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 형, 미정, 취녀,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우시죠? 지금 이 주역이라는 괴사를 이렇게 보다니. 이게 이제 굉장히 짧고 이제 굉장히 암호문 같은데 도대체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흥한다라는 것은 형이에요. 형통하다. 일단 감흥하니까 형통해. 감흥한다는 거. 그런데 형통한데 리정입니다. 리정.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 굳이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이제 애한테 너 오늘 굉장히 비가 오고 이러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비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정 바르게 해야 이로와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할 때는 굳이 그러니까 별로 상황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 거죠. 편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이로와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4가지 상황 중에서 감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감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감흥하는 상황에서 이건 형통하긴 하지만 네가 바르게 해야지 이로와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할 때 취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는 지금 이제 뭔가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취하는 게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를 취한다는 건 결국 이 산이 물을 취하는 것처럼 나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하고의 만남. 그러니까 만물이 감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남녀의 감흥만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감흥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표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사실 어떤 일하고의 감흥일 수도 있고 내가 책하고의 감흥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편한 책, 내가 좋은 책 그냥 그런 것하고의 감흥은 감흥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지금 이질적인 거 이런 것들하고의 그 취해야지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흥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막 다 이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또 여기에도
이제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 거. 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편한 사람이야. 이런 건 감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6.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좀 큰 그림을 하고 가면 이 감흥의 이 전체 흐름을 그 사람의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신체 부위를 따라가면서 이 감흥을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발가락, 발가락부터 감흥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장단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그 다음에 여긴 등, 그 다음에 입,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체의 부위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사실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지만 뭔가 쏙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익숙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이제 그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 비유로서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이런 걸 포인트로 이제 주역을 이제 나중에 읽으셔도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함께는 이제 이 신체 부위의 감흥부터 이제 감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육은 함기무예요. 무는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부터 감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감흥한다는 건 찌릿하고 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찌릿하고 와. 그런데 이게 발가락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걸을 때 발가락이 먼저 나가려고 하죠. 나가려고 하지만 발가락 자체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발가락 자체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앞으로 나가야 되긴 하지만 이 발 전체가 나가야 되지 발가락은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찌릿 오는 그 느낌을 발가락부터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찌릿하고만 왔고 지금 뭔가를 액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나. 이걸 발가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이 발가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 발이 이 발가락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구나. 이제 이런 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공유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기비예요. 함기비. 그러니까 이 주역은 어쨌든 이 시간 순서상 이게 제일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 사실 살아가는 것도 이 이치에 따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또 어떤 지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사실 나이가 든 상태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는 지위가 낮거나 아직 처음에 뭔가 시작하는 단계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지금 완성한 단계로 볼 수 있겠죠. 이 단계가 쭉 흘러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이제 제가 장단지라고 했죠. 장단지 두 번째가 이제 장단지에서 감흥을 합니다. 그런데 장단지에서 감흥하는데 흉하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있어야지만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6위는 지금 이 두 번째랑 이 다섯 번째가 서로 사실 이제 짝꿍 관계여가지고 이 오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해서 뭔가 이제 이 감흥이 이제 좀 더 진전된 상태예요. 진전된 상태인데 이제 얘가 장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지도 뭔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장단지가 움찔하지만 장단지가 움찔하는 것만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지가 이제 이렇게 움찔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가 걸을 수가 없으니 지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걸 움찔했다고 막 걸으려고 하면
이제 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 효를 내가 뽑았어. 이런 효를 뽑았다면 지금 뭔가 조급하게 어떤 액션을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 지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면 막 가서 들이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들이대야 돼요, 안 들이대야 돼요? 네. 들이대면 흉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이대면 흉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급한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단지에 와 있는데 네가 움직이면 흉해.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냥 네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기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고 윗사람이 뭔가 나를 불러줄 때 뭔가 윗사람과 좀 더 교감이 됐을 때 그때 움직여야지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이 2호를 뽑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쉽사리 움직이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네 이제 여기 손 들으셨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9호가 지금 이제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해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꾸준히 잘하고 있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이제 9호랑 만날 거야 라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 9.3입니다. 9.3은 이제 넓적다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함기고입니다. 함기고. 그런데 얘는 이제 집기수거든요. 집이라는 건 지금 잡는 거예요. 잡는 거고 그리고 수는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3은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 감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누구하고 감흥한다는 건 즐거움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막 무조건 그 사람을 막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왕은 간다는 거거든요. 가면은 지금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3이라는 것을 뽑으신 이제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내가 뭔가 너무 이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라면 거기에 딸려가면 지금 이제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지금 이 즐거움에 지금 이제 이끌려서 아니면 상대가 주는 어떤 이 쾌락에 지금 끌려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괴가 지금 9.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괴사에서 리정이었잖아요. 내가 지금 바른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가 이 점검이 계속 필요한 상태.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이제 19금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발바닥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번째 가면 여기가 약간 생식기, 약간 이제 남녀 관계에서 보면 약간 성적 쾌락, 이제 이런 쾌락에 이제 몰두해서 이제 이게 사랑인지 이 성적 쾌락인지 막 여기 헷갈리는 단계 이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내가 지금 끌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면 이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4는 정길 초장부터 정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길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바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하다. 우리가 막 길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막 행복하다는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행복하면 굳이 행복이란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주역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정해야지 길하다 말할 때는 지금 굉장히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사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이제 파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면
여기에 사실 위태로운 이 단계를 사실 넘어오긴 한 거예요. 이제 넘어왔어. 지금 이 삼요에서 사유로 왔다는 거 넘어왔는데, 근데 이 사유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심장,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지금 마음인데요. 정길인데 바르게 해야지 길한데 회망. 그렇게 바르게 해야지만 지금 회망,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하지 못하면 후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동동왕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동왕래는 지금 마음이 막 계속 막 불안하면서 막 이리저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왕래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뭐냐면, 감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취녀길, 이질적인 것, 나하고 다른 것들하고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을 통하게 되면은 그냥 내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받아주거나, 그리고 이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해지거나,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통하는 건 이제 감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종이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너가 지금 편하고 네가 좋은 것만 계속 원하는 방식으로 감흥을 하면, 너를 따르는 사람은, 친구가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면 너의 친한 법만 너의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은 나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길 해야지만 이제 모든 사람하고 감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사를 만약에 이제 뽑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지금 이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관계만 맺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을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어는 항기매입니다. 매는 지금 등이에요. 등으로 지금 이제 감흥한다. 그러면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등은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거울을 봤더니 등이 없어.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등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등이 없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그런 관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감흥한다는 건 늘 그렇게 든든하게 서로 지금 받쳐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사심을 등지고 지금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역이 지금 이 효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물론 여러 주석서에 공통된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제 경험이 곁들여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역이라는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석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5요에서 이 5번째 효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거는 소동파라는 사람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소동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등에서 교감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발이 신발을 잊지 못하면 신발은 구속이 되고 심하면 족쇄가 된다. 허리가 허리띠를 잊지 못하면 허리띠는 재앙이 되며 심하면 밧줄과 오라가 된다. 사람이 종일토록 신발과 허리띠를 하고도
싫어할 줄 모르는 것은 이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신발이 신경 쓰여. 내가 계속 지금 허리띠가 신경 쓰여. 이런 건 지금 내 발에 맞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뭔가 이제 계속 어떤 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어떤 보고 싶다는 건 감각적 쾌락인 거죠. 아니면 내가 계속 그 사람하고 자고 싶어. 어떤 이 촉각적 쾌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내가 생각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신발이 계속 걸쭉거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신체의 감각이 전체적으로 내가 같이 그 골고루 분배가 돼서 움직일 때 사실은 그런 거에 사실 걸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감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동파는 이제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밑에 발바닥부터 해서 장단지, 지금 넓적다리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런 건 나쁜 거고 지금 등에서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동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의 감각이 같이 지금 이 작동을 하면서 전혀 그 어떤 특정한 감각에 매이지 않을 때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감흥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다가왔고, 그러니까 제 이제 인생주역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그 경제라고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걔한테 막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함께를 공부하면서 이 진짜 이 경제는 모든 감각을 다 쓰면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걔하고 감흥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식의 어떤 행동과 감흥 능력을 가졌다면 저절로 사람들하고 모두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신체가 될 텐데,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모티브로 제가 그 함께를 썼으니 집에 가서 꼭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연은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함기보협설입니다. 함기보협설. 함기보협설은 이제 광대뼈, 지금 뺨, 그 다음에 이제 그 혀, 이걸로 감흥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위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 신체로 보면은 사실 노인 단계이기도 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노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실 그 립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별로 크게 감흥하진 않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말로 하는 서비스. 이런 건 사실 감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감흥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 것은 감흥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감흥의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어쨌든 함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큰 핵심은 이 산이 이렇게 우뚝 선 산에 지금 이 물이 지금 이 흘러내리는 이 물이 지금 담긴 것처럼 지금 내 기질, 이 산의 기질을 지금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물이 담겨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누군가가 감흥한다는 건 나를 일단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고 그때 감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김해께로 이제 빨리 가서, 김해는 뇌택귀매입니다. 뇌는 여기서 보면은 우뢰예요. 우뢰고 택은 연못입니다. 연못.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서 우뢰가 지금 우르르 쾅쾅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막 진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동을 크게 할수록 이 밑에 있는 연못은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연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쁨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자연 현상을 8개로 얘기했지만 이 8개가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택괴 연못은 기쁨이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이거 하나라도 기쁨을 나타내는데 이 기쁨이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레가 쾅쾅 치면은 막 출렁이는 듯한 이런 식의 기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뇌퇴귀매의 지금 전체 지금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근데 이 귀매는 지금 귀라는 거는 지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돌아가다, 이제 돌아오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매는 누이매자입니다. 누이매자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시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기분이 좀 상하는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사실 이때 외가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는 지금 바깥에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 여자가 이제 시집갈 곳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제 이것을 음양과 함께 지금 짝을 이룬 것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결혼을 이제 그렇게 돌아왔다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 중심으로 이 귀매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매, 그러니까 결혼에 해당이 되는 괴는 사실 이제 그 앞에 풍산점이라는 괴가 있어요. 풍산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귀매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풍산점은 결혼 자체라기보다는 결혼을 할 때에 굉장히 어떤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금 생성하듯이 이제 아이들을 생산하고 모든 이제 그 인륜이 시작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이제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점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점진적으로 어떤 계단을 밟듯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혼식에 예식을 하는 그 절차를 이제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점괘입니다. 이 귀매귀 앞에 점괘라는 게 있거든요. 풍산점괘. 근데 거기는 사실 결혼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의식을 갖고 와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진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이제 귀매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매는 지금 이제 그 괴 사를 보겠습니다. 귀매는 이제 그 정흉이에요. 정흉. 가면 흉하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괴사에 흉하다. 이런 그게 사실 이런 괴가 64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흉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그 주역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썩은 거에서도 생성의 향기를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제 대놓고 이렇게 흉하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면 흉한데 근데 무유리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아까 우레가 치는데 뭔가 물결이 확 이렇게 진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논리적이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상대가 등장을 한 거고 그런 것 안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즐거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집착하기 쉽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건 한 번 지금 이제 양하면 한 번 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제 어떤 만남이 사실은 이젠 또 기쁨을 주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걸 알고 가야지. 네가 지금 기쁨 그 자체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가면 흉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제목은 이제 불타는 사랑이 뭐였지? 사랑으로 결혼해도 될까가 이제 제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도파민이 이제 쾌락을 줄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 이제 계속 최장 사실 1년이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 짧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최장 나와도 3년. 근데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파민은 처음에 잠깐 나오는 거지 계속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건 나한테 이렇게 출렁이는 기쁨을 주지만 이게 경솔하게 결합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본분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부의 도가 뭔지는 이제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녀의 애정을 우선시하면은 이제 충동적인 어떤 쾌락에 빠져서 이제 위태롭게 된다라고 아주 경계사를 세게 두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흉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흉해라고 얘기한 건 우리한테 엄청나게 생각하고 결혼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초고로 가보겠습니다. 초고는 귀매이제예요. 귀매이제. 그러니까 귀매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쟤는 첩으로 가는 겁니다. 첩. 그런데 얘가 초고가 지금 양이에요. 양. 지금 이게 지금 짝대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짝대기이기 때문에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여성이 굉장히 현명한 여성입니다. 현명한 여성이에요. 현명한 여성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 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똑한 거에 비해서는 상황이 불리한 거죠. 이런 상황이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파능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아닌데 절름발이로 걸으라는 건 지금 상황이 지금 뭔가 좀 너한테 네 현명한 걸 다 펼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 똑똑하고 현명한 것들을 일단 이제는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면 안 돼. 지금은 요 상황에 맞게 네가 좀 이렇게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지만 절름발이처럼 너를 좀 수그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나한테 왜 이렇게 나 똑똑한데 안 알아줘, 이러면 이제 이 상황은 불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효를 뽑았다, 귀매의 이 효를 뽑았다면 나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이런데 상황이 뭐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인데 그럴 때 내 주장을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낮추고 지금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명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절름발이가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묘능시거든요. 묘능시. 빨리 할게요. 묘능시는 지금 이제 애꾸눈이 보는 거예요. 애꾸눈. 그런데 그 극한 은둔자가 지금 미유인지정입니다. 은둔자가 올바름이 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능시는 뭐냐면 이 구이도 되게 현명한 여성입니다. 현명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현명한 여성인데 문제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무리 지금 구이가 내조를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가 뭔가 안 받쳐줘. 그래서 그렇게 잘 해보려도 잘 할 수 없는 것. 이 상태를 애꾸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두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지금 이 배우자가 안 받쳐주니까 애꾸 눈으로 보는 상황밖에 안 만들어져. 이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야.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노력해도 뭐 남편이 남봉꾼이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배우자라서 망가질 수 있고 그럼 나도 망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기는 굉장히 지금 그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지 말고 지금 자기 올바름을 지켜라. 이게 지금 이 은둔자의 올바름. 나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지금 때가 지금 맞지 않으니 지금은 기다려. 그럼 이 상황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펼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남편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지금 잘 지켜야 될 걸 지켜라. 이 상황에서.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3은 어떤 상황이냐면 김의 이수입니다. 이제 시집을 가는데 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반기 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임차로 다시 시집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63은 지금 양자리의 음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이제 미묘한 건 지금 잘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63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뭔가 지금 자기의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위치나 이런 건 뭔가 어떤 그 정실로 시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실로 시집 가겠다고 계속 욕심을 엄청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넌 시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이켜서 다시 네가 지금 네 레벨을 낮춰서 시집 가면 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을 뭐 간다 아니면 뭘 한다고 할 때 너무 이제 지금 입계가 나왔다 이러면 나보다 지금 높은 어떤 욕심을 내가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높은 욕심을 이제 내고 있을 때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아니라 지금 한 단계 지금 이제 이 낮은 어떤 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다.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사는 금의 건기예요. 이제 시집 가는데 이제 혼기가 이제 지난 겁니다. 시집 가는데 혼기가 지난 건데 직위 유시예요. 지체하여 시집을 가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건기라는 것은 지금 이 혼기를 지금 지난 것. 근데 이 구사는 되게 현명한 여인이에요. 현명한 여인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혼기를 놓쳤어. 그러니까 아까 위에 63이 지금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가지도 못할 어떤 이제 그 자리에 시집 가려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는 충분히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혼기를 놓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더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기다리면은 지금 이 유시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집 갈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뽑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니까 좀 더 기다려서 나의 지금 능력을 더 갈고 닦거나 아니면 이게 또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면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제을김의 기군짐의 불려기재짐의 양 월기망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을이 지금 이 제을이 소녀를 시집 보내는 것이니 이제 본처의 소매가 잉첩의 소매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니 달이 거의 차면 길하다. 이게 뭔 말이야? 보시죠. 그러니까 이 유고는 지금 이제 아래부터 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근데 이 제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상고시대 옛날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딸이에요. 황제의 딸이 지금 시집을 갔는데 그 자기의 소매가 지금 첩의 소매보다 지금 아름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되게 검소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을의 딸, 이 황제인데 지금 제후국에 시집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쨌든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어떤 그 상대한테 시집을 간 거죠. 이럴 때 보통 나는 황제의 딸인데 왜 이런데 내가 가서 막 신세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더 대우해줘 이렇게 하거나 이럴 텐데 이 제을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지금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다 버리고 지금 상대에 맞추는 이제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제 이 상대에 맞추었고 그 다음에 이 월기망이라는 게 이 주역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월기망이라는 게 곳곳에 나와요. 이 월기망이 뭐냐면 달이 거의 지금 망이라는 건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이라는 건 꽉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꽉 차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꽉 차면 기울일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기망은 꽉 차기 갈랑말랑한 상태. 그러니까 그 직전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내가 계속 겸손해야지만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겸손한 상태를 월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에 가까이 갔지만 아예 꽉 차진 않은 상태. 이게 월기망의 상태고 겸손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지금 제을의 딸은 황제의 딸이지만 날 대우해 달라거나 이제 이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상대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신체로 벗어났기 때문에 둔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육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는 상황인데요. 여승광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광주리를 받들었는데 보니까 광주리를 받들었는데 그 광주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규양. 지금 선비가 지금 양을 찔렀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 이 선조의 어떤 제사를 이제 받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광주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건 제사를 받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제사를 받들지 못하면 이제 남편도 당연히 제사를 받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비가 양을 베어도 피가 없다. 이 말도 이제 남자가 제사를 받들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를 받들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이제 지금 부부의 연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부부의 도를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이제 결과가 왔구나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효를 뽑으셨다면 뭔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뭔가 내가 좀 너무 과한 상황에 왔고 이 어떤 단절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지금 다르게 써야 될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김획계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정실이든 첩이든 이제 제왕이든 제왕의 딸이든 간에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부부의 어쨌든 도가 이제 우선이라는 건데 근데 그 부부의 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때에 맞게끔 나를 변신하는 능력. 그쵸? 아까 첫 효랑 두 번째 효는 다 내가 멀쩡한 다리를 갖고 있지만 지금 저는 모습을 보이고 또 내가 두 눈을 갖고 있지만 애꾸눈을 보이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걸 이해하면서 이 상황에 맞게 나를 변신시키고 또 상황에 맞게 나를 지금 이 맞게 나를 지금 이 모드 전환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부부의 도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의 도가 이제 기쁨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막 생성이 되는 걸로 이제 이제 시작이 되지만 사실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로의 어쨌든 어떤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를 맺으러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의 어떤 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건 그런 어떤 어떤 내 인생에서의 기승전결을 이제 다 거쳐간다는 어떤 전제 위에서 이제 사실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가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함께도 그렇고 이제 부부의 도도 그렇고 결국 이제 자기 비움에서 온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어떤 제가 이제 그 사랑이란 이 제목이 지금 이제 변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계속 내가 산다는 거는 지금 고정돼 있지 않고 이제 계속 어떤 상황도 변하고 또 상대도 변하고 또 다도 변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주역이 주는 어떤 지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